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뜨거워진 청약시장. 어제 1순위를 마감했던 리버센트 프루지오 그리고 OTR4래 서울 도심부장이었는데 무려 4만 명 몰렸어. 와, 이거 뭐 아직도 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6월 28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6억 원 이상 주담대가 더 이상 안 돼. 일단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다는 거, 이거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규제는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집값은 오를 수 있겠다라는 이상한 기대 심리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건데, 대부분 건전한 투심보다는 좀 비정상적인 투심. 결국에 가서 내가 이 집을 이 가격에 받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블, 따더블 계속해서 오를 수 있겠다라는 이상한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결국에 부동산 시장 자체를 투기판으로 바꾸게 된 건데, 역시 또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 6월 28일 이전에 리버센트 프로지오와 OTR4래가 모집 공고를 냈기 때문에 여기는 규제가 시작되기 전 모집 공고가 나온 이유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 잔금 대출까지 6억 이상은 대출 안 된다라는 규제 안 받는다. 뭐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리버센트 프루지오 위브 83명 모집에 15,88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뭐 10년, 20년간 차곡차곡 현금 잘 모아서 뭐 고점의 분양까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상급지에 해당되는 아파트 들어가 살겠다라는 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실수요보다는 좀 거품이 낀 수요가 많다는 얘기지. 아니 5구의 10세대 모집에 무려 뭐 7,000명 가까이 모여서 582.70대 1을 찍었는데 이거 거의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수요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금융권에서 손을 벌리더라도 그 자금 몽땅 땡겨서 여기 때려박겠다는 생각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몰린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리버센트 프로지오 평균 경쟁률만 뭐 191.35대 1로 뭐 엄청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를 했고, 좀 전에 보시다시피 뭐 5구 A 10가구 모집에 무려 뭐 6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찍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 열기를 토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이 규제 한파를 맞은 곳 맞나? 라는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뭐 들 정도로 뭐 굉장히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경쟁률이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분양가만 해도 만만치가 않아. 5구회가 12억, 84가 16억에 정도 해당됩니다. 물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좀 비슷한 수준의 신축 분양가들이 워낙에 뭐 세게 치고 나오는 가격 때문에 어찌 보면 살짝 조금 낮아 보이는 단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뭐 워낙에 고점에 몰린 분양가 아닙니까? 그죠? 네, 사람들이 5구회에 몰린 것도 역시 이 파이 안에서 그래도 가격이 조금 다운될 수 있는 쪽으로 몰렸다는 거. 12억이나 뭐 16억이나. 근데 뭐 4억 차이가 뭐 굉장한 어떤 피부로 느껴지는 건 6억 대출이라는 규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는 뭐 물론 6월 27일 이전에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규제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에서 좀 우회하고 피해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영등포에 위치했는데 영등포구가 지금 양천구와 함께 상향등 딱 켜고 그냥 뭐 추월로를 어마무시하게 달리고 있었죠. 후락살 쫙 밟고 쫙 가는데 앞에 1차선에 좀 느리게 가는 차가 있어. 그냥 상향등 깜빡깜빡 켜면서 별 난리를 치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살짝 우리가 좀 피해줘야지. 내가 끝까지 그냥 똥꼬집으로 가면 거의 1cm 거리로 딱 붙여서 오는데 이거 거의 뭐 이거 자칫하다 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싹 피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영등포구와 양천구가 그냥 집값을 달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7월 5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어떤 궤적들이 살짝 꺾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제 영등포도 강남 3구의 어떤 하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거의 뭐 2, 3억대 뿐만 아니라 5억대까지도 훅 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고해서
뭐 최종적인 결론을 낸 가격들이 분명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달렸던 영등포구가 이렇게 꺾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한강벨트 뭐 로또 청약이다 해서 4만 명 몰린 이유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제 자체가 6억 대출 더 이상 안 돼, 그 이상은 안 돼 라는 이 대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랠리식으로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이유죠. 왜냐? 그만큼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틈새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렇게 엄청난 수요가 몰릴, 그러니까 수요도 정상적 수요가 아니잖아. 솔직히. 그죠? 물론 뭐 실수요의 어떤 건전한 수요도 있겠지만 이거 투기적 수요가 굉장히 또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곳 있죠. OTL4래. 여기도 뭐 강남 이 신축 아파트, 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뭐 10억 로또라는 말도 많았었어요. 근데 여기도 6월 27일 그러니까 규제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규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죠. 40세대 모집에 27,525명. 야, 역시 뭐 성실하게 뭔가 내 집 어느 정도 이분들은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지. 성실한 분들. 그죠? 그래서 내가 좀 내 생애에 있어서 좀 상급지는 좀 내가 좀 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3040 중에 여기 규제 피했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대출 땡겨서 몰빵해서 내가 따블 집값 딱 받고 빠져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84제곱에 두 세대 모집하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몰렸죠, 사람이. 평균 경쟁률은 뭐 1순위 청약 중에 27,525명 몰려서 688.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842 같은 경우는 뭐 1657대 1의 경쟁률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건 뭐냐? 결국에 가서 부동산은 뭔가 주식시장처럼 치고 빠질 수 있는 어떤 빛의 속도로 황금성을 구가할 수 있는 그 여지는 그래도 상급지에는 남아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센 규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6억 규제보다 더한 3억까지 좀 대출 추이를 좀 낮춰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제들도 나왔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도 있고요. 뭐 연속적으로 이런 규제들이 계속 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면서 또 공급이 확실하게 좀 때려준다면 전혀 잡히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그리고 그 이전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다 물거품이 됐었잖아. 근데 새 정부가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강공으로 딱 걸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이 투기적인 어떤 수요를 좀 와해시키고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진다면 충분히 한국 집값은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좀 뭐 하급지도 좀 살 수 있고 중급지도 갈 수 있고 상급지도 갈 수 있고, 아니 집이라는 게 좀 주거 효용성이 있어야지 무조건 가치 효용성만 따지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밖에 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당대의 최고의 집을 내가 딱 잡아가지고 정말 로또 같은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구가하는 것보다 내 후대 그리고 손자 그 후세들이 뭔가 좀 문턱이 낮아진 주거 비용 때문에 머리 썩지 않고 인생 정말 노예처럼 살지 않고 삶의 질 훅 떨어지지 않고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입이 누구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집값 수위로 간다면 이게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역시 OTL4의 이 뭐 분양가가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어떤 틈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 OTL4가 위치한 성동구 역시도 지금 뭐 1억 7천 정도 깔딱깔딱하는 그런 어떤 수면 위에 코를 싹 올렸다가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굉장히 좀 뭔가 좀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동구도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면 엄청난 가격 조정기를 확실하게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OTL4와 리버센트 프로지오 역시 뭐 40가구, 뭐 83가구 모집에 688대 1, 191대 1의 이 경쟁률을 찍은 건 결국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틈새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규제는 이런 어떤 빈틈이 없이 차곡차곡 켜켜이 쌓이는 그런 어떤 모습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집값은 그 지용도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럼 아무리 대출 규제 피했어도 이후에 원금이자 내야 되잖아. 금리는 절대로 안 내려올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했지. 한국은행 지금 뭐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집값이 뭐 엄청나게 경마장 말달리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집값이 조정이 될 겁니다. 조정이 돼야 되고.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투기판적인 어떤 이 성향으로 흘러버린 이 서울 집값이 좀 제대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기대만큼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어서 오히려 고점에 집을 잡은 사람들은 굉장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소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1주택자들, 내가 상급지에 좀 환승을 해가지고 좀 또 갈아타보자 했던 분들 지금 후회 막급이야. 뭐 지금 호가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실거래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뭐 정신이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와중에 송파 위례 리슈빌 무순위 집주로 어제 나왔었죠. 중대형 평수 40평대인데 9억 2천이야. 그죠? 뭐 껍데기는 좀 그럴싸하고요. 송파를 끼고 있고 또 위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유리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494세대. 위례 신사선도 뭐 관통이 되는 그런 어떤 호재도 물고 있고, 일단 9억대라는 게 중대형 평수 송파구에서 보통 중대형 평수 같은 게 40평대 같은 경우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하죠. 여기 자체 시세도 20억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평면도를 보더라도 뭐 전형적인 어떤 40평대 구성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105제곱 분양가가 9억 3천이야. 계약금 20% 1억 8천 내야 돼.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걸 처리를 해야 되고, 입주 시 필요한 현금 박치기를 해야 되는데 3억 5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3억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 이거 쉽지 않지. 그죠? 이전에는 전세보증금 어떻게 세입자 들여가지고 그 보증금으로 분양가를 그냥 내리쳤는데, 이제 내리칠 수 있는 도끼날이 없어. 그냥 도끼날 날라가 버렸네. 그러니까 도끼자루 지고 나무를 벨려하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조건부 전세 대출 막혔어. 그래서 현금 세입자를 들여야 하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현금 100% 다 주고 전세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다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무순위 집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여지가 있다면 일단 토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가 당첨이 되면 뭔가가 이 아파트의 가치를 빨리 넘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계약금만 딱 친다면. 또 그런 어떤 여지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지원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지금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다 차단했던 어떤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어떤 맥락에서 지금 오늘 헬리오시티가 6월 28일 대출 규제 실행이 되고 첫 거래가 나왔는데 아주 의미 있는 거래죠. 왜? 헬리오시티는 서울 아파트의 집값의 풍향계야, 풍향계. 여기가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어떤 방향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서울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값, 이 브릿지 역할을 하잖아, 송파구가. 그죠? 강동구하고 좀 연접해 있고, 이 송파구 자체가 강남구이지만 상당히 이 비강남권과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27억에서 22억 거래가 나왔다. 5억 떨어졌어. 18% 하락. 이거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의 집값의 추이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깔짝깔짝하는 2, 3억대로 떨어진 게 아니라 5억에 그냥 덩어리가 크게 그냥 뚝 떨어졌어. 그것도 28일 이후 7월 7일부로, 그죠? 그 이후에 거래가 난 건데, 거의 헬리오시티는 20억 선상도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1차 하락 시기에 헬리오시티가 뭐 거의 15억 이하로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헬리오시티가 조정이 된다면 서울 집값 전체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고가 27억에서 22억.
그리고 전세가 역시도 지금 뭐 15억 정도 했는데 12억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굉장히 앞으로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의 이 아파트 조정세 2015년 이전의 집값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이 물음표, 확실하게 어떤 선제지표로 찍어준 것 같고, 지금 송파구 거래가 지난달에 301건이었는데 지금 11건밖에 안 돼. 그만큼 거래량 줄어버리니까 거래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런 이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하락 거래를 보면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또 이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조금 하급지로 평가받는 관악구, 도봉구 뭐 등등등 해서 여러모로 좀 집값 자체가 출렁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하락 파이가 커져가고 있죠. 5억 이상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니까. 한 달 전만 해도 택도 없지. 거의 뭐 떨어져 봤자 뭐 1, 2억 정도, 뭐 최고가 거래 많이 찍히고 그랬는데, 노도강과 관악구가 뭐 풍선 효과로 인해서 여기에 오히려 더 집값이 들썩거리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이 전체적인 어떤 매수 심리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이제 정상적 손절이잖아. 이거 너무 올랐던 고점 집값 뭐 추격해서 잡으려고 했으니까 가랑이 찢어지지. 아파 그러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 또 오늘 모집 공고를 낸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여기도 무슨 집집이 나왔어요. 근데 한 세대가 나왔는데 서울특별시 거주자 해당 사항이 되겠고요. 껍데기 뭐 괜찮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 뭐 중화동 쪽이라서 그렇게 고밀화된 어떤 개발 지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분양가가 5구제곱이 7억대야. 요새 은평구가 5구제곱이 한 11억, 12억에 나오는데 그래도 비싼 가격입니다, 이거. 5구제곱도 서울에서 한 4억이나 5억 정도 되면 되지 뭐 7억까지 가냐 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는데,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분양 전환 가격으로 나왔을 때는 8억 8천, 한 1억 5천도 싸게 나왔어요. 여기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1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 미적용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주변에 있는 사가정 아이파크 10억 9천, 한 11억 정도 하는데 여기도 좀 조정이 될, 사가정이 11억 정도, 진짜 너무 올랐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2천에 비해서 10억 9천이면 어느 정도 시세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 다소간의 조정을 거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방어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집값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은평구에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는 11억에 나왔잖아, 5구제곱이. 근데 7억대에 무순위 집집이 나왔다는 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말어. 그죠? 나왔네?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까? 6억 최대로 한번 밟아보자. 아니, 대출을 6억 이상 받아버리면요, 지금 월 이자 원금이 거의 뭐 3, 400 그냥 떨어져 나간다니까. 이거 내 살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내 계좌에 월급이나 뭐 현금이 딱 입금되자마자 그냥 순삭돼 버리는데 얼마나 참 삶의 질이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이렇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 약발은 제대로 지금 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뭐 65% 폭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오늘 헬리오시티가 뭐 엄청난 지금 5억 이상의 지금 하락을 기록한 아주 의미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라는 얘기. 결국에 가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굉장히 이 서울 아파트의 조정기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변수는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좀 일방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죠. 근데 8월 1일 이후에도 뭐 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8월 1일부로 뭐 스타트 한다고 이렇게 편지는 보냈는데, 일단 뭐 네타냐후하고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8월 이후로도 뭐 연장할 수 있겠다라는 좀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가도 오늘 또 뭐 관세는 뭐 변함없이, 어떤 변화도 없이 그대로 실행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그냥 뭐 손바닥 뒤엎듯이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머스크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또 엄청 실이 싸우고, 일론 머스크는 또 신당 창당까지 한다며. 그죠? 그 일론 머스크가 있었던 이 정부 효율부 막 일을 하다가 일론 머스크 나가니까 그 정부 효율부를 가지고 또 일론 머스크를 조지고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새 정부에서 대응을 잘 하리라 봅니다. 아직 뭐 일본이 이전에 뭐 6개월 전부터 뭐 거의 빌다시피 그냥 싹싹싹싹
막 하면서 미국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결국 우리하고 관세가 똑같잖아. 아니 1%더 올라서 24%였는데 1%더 니들 좀 버릇없다고. 근데 한 일개 국가에 대해서 버릇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나? 버릇없다고 해서 1% 플러스 올려가지고 25%, 우리하고 똑같아졌어요. 아무튼 좀 지혜롭게 좀 탄력성 있게 잘 이렇게 넘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환율은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고, 환율이 오르니까 뭐 금리 자체는 뭐 내려올 생각 못 하죠. 지금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역시 지금 보합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3,100선을 지금 찍고 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이 분위기는 조금씩 지금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고요. 확실히 자본시장이 살아나는 건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기저효과가 더욱더 밸류업이 될 수 있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묻혀있던 돈들이 좀 선순환될 수 있는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좀 빠짐으로 말미암아 좀 건전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는 사이클링이 되는 그런 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헬리오시티가 뭐 5억 이상 폭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거래가 딱 터졌다는 건 앞으로 송파구, 강남상구, 비강남권까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 이후에 랠리로 계속되는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정상화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잘 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